안녕하세요. 따유입니다. 솔리드웍스 강좌 제4강 스윕과 로프트 그리고 바운더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선 스윕의 개념은 단면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진행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열차나 롤러코스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열차가 선로를 따라서 쭉 이동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단면이 프로파일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스윕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면에다가 사각형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이게 열차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선로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열차가 지나갈 수 있는 선로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윗면에다가 선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열차고 이게 선로입니다. 스윕을 눌러서 처음에 열차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고 선로 이 경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파일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 경로에 수직하게끔 단면이 형성되면서 쭉 이런 솔리드 형상이 만들어지죠. 솔리드가 만들어지죠. 이게 기본 스윕 보스고, 옵션을 조금 바꿔보면은 경로 따라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 계속 유지는 이 선로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경로에 수직한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 시작하는 프로파일, 저희가 기차로 쓴 이 스케치 단면, 이 스케치가 작성된 평면에 계속 평행하게끔 진행이 되면서 가는 게 기본값 계속 유지입니다. 경로 따라는 경로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꺾이게 되거나 변경이 되면은 그 경로에 따라서 수직하게끔 계속 변경이 되면서 가는 게 이 경로 따라고요. 기본값 유지는 평행하게끔 가는 게 기본값 계속 유지고요. 그리고 경로 따라 꼬임이 있는데, 경로 따라 꼬임은 이 경로 따라와 동일한 기능으로 추가되는 기능은 경로 따라랑 동일하지만은 진행되면서 이런 식으로 뒤틀림을 줄 수 있습니다. 회전을 하는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뒤틀리게 되죠.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반경으로 경로 따라 꼬임은 이 경로 따라 꼬임처럼 바뀐 것처럼, 꼬이는 것처럼 기본값 계속 유지, 아까 평행하게 스케치 작성 평면에 평행하게끔 진행되는 거라고 했죠. 기본값 계속 유지가 거기 상태에서 꼬임까지 주는 게 일정 반경으로 경로 따라 꼬임입니다. 꼬이면서 가되 스케치를 작성한 평면과 항상 평행하게끔 진행하면서 꼬여라 하는 게 일정 반경으로 경로 따라 꼬임이겠죠. 그리고 경로 및 제1 안내곡선 따라 제1, 제2 안내곡선 따라가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안내곡선을 추가하라고 나옵니다. 안내곡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안내곡선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시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해서 이번에는 직선으로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곡선을 하나 만들어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스윕 보스로 프로파일을 선택해주고 경로를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경로 및 제일 안내곡선 따라를 선택해서 안내곡선을 방금 작성한 이 직선 안내곡선을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경로를 따라가되 이 안내곡선도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시작은 이런 안내곡선이 없는 옵션들은 항상 시작한 프로파일의 스케치가 그대로 따라갔지만은 이 안내곡선을 옵션을 넣으니까 단면이 바뀌면서 진행이 되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윕으로 안내곡선을 따라 옵션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긴 없습니다. 저 이게 실제 설계하면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는 쓴 적이 없는데, 일단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로 따라 꼬임 같은 경우에는 좀 은근히 자주 썼었습니다. 나중에 저 초반에 피더 설계할 때나 그럴 때는 많이 썼고요. 그리고 시작과 끝 탄젠시는 이 시작 탄젠시 유형을 경로 탄젠트로 주면은 이 시작을 할 때 이 경로에 탄젠트하게 시작을 하겠는가, 그리고 끝에도 주면은 끝나는 부분을 이제 경로에 탄젠트하게 탄젠트에 맞닿으면서 면들이 끝나겠는가, 이런 기능입니다. 얇은 피처는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돌출, 회전 보스, 돌출 보스, 회전 보스 배우면서 얇은 피처에 대해서 배웠죠. 두께를 줄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이것도 이런 스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5mm, 그래서 안쪽으로 5mm 주겠다. 그러면 안에가 이렇게 두께가 5mm인 걸로 쭉 진행되는 이런 스윕이 완성되겠죠. 제1, 제2 안내곡선도 마찬가지로 안내곡선이 하나 더 추가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스윕도 마찬가지로 한번 얇은 피처로 작성이 되면은 수정해서 얇은 피처를 해제할 수 없고, 그냥 얇은 피처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또 수정해서 얇은 피처를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의하셔서 스윕으로 얇은 피처를 생성할 일은 없긴 없겠지만은 항상 생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충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윕 컷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스윕 컷은 스윕 보스에서 그냥 삭제한다. 스윕 보스는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솔리드를 생성하는 거지만은, 스윕 컷은 경로를 따라가면서 솔리드를 그만큼 그 영역만큼 컷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돌출 컷, 회전 컷 같은 의미죠. 근데 한 가지 스윕 보스에 없는 기능이 스윕 컷에만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만 설명하고 스윕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나 작성해 볼게요. 한 가지 다른 별도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 스케치로만 스윕 컷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솔리드를 이용해서 스윕 컷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쪽 단면에다가 볼 엔드밀 형상의 이런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회전 보스를 이용해서 바디 합치기를 취소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해서 경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경로는 원의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윕 컷을 실행을 하면은, 이런 프로파일 스윕은 스윕 보스랑 같은 기능입니다. 솔리드 스윕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죠. 항목이 경로를 따라 스윕할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항상 이 도구 바디가 되는 솔리드는 회전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돌출이나 스윕, 로프트 보스, 바운더리 보스 이런 식으로 생성된 솔리드는 적용되지 않고, 항상 회전 보스로만 생성된 솔리드로만 이게 지금 솔리드 스윕이 가능합니다. 그 점 항상 유의하시고요. 솔리드 스윕의 도구는 이 회전일, 저희가 방금 만든 솔리드를 선택하고, 경로는 이걸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표시를 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솔리드가 진행이 되면서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깎이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값 계속 유지, 경로 따라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보시면은 이 솔리드 아까 생성된 솔리드가 쭉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갔는데, 쭉 경로에 따라서 깎이게 되죠.
이 기능은 예전에 제가 현장에서 피더 설계할 때 실제로 사용했었던 기능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솔리드 스윕 컷으로 진행하지 않으면은 프로파일 스윕 컷으로 진행했을 때 이게 아예 간통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끊긴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곡면으로 안 끊기고 딱 단면으로 끊겨 있겠죠. 그럼 마무리를 여기서 또 회전으로 깎아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깎았을 때 지금은 이렇게 각도가 일정한데 뒤틀려 있거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때는 보면 곡면이 연속되게 연결되지 않아서 이제 오축 가공계 캠 작업할 때 거기서 곡면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곡면을 삭제하고 거기서 새로 잡아줬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그때 이제 해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솔리드 스윕컷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캠 작업에서 인식을 제대로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스윕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와 바운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프트의 개념은 단면과 단면의 연결로 진행되는 기능이고요. 바운더리의 개념은 이렇게 좀 굳이 정의를 하자면은 단면이 단면을 따라서 진행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매하죠. 그 애매한 만큼 로프트와 바운더리는 매우 흡사합니다. 솔리드 초창기 버전에서는 로프트와 바운더리가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버전 업이 되면서 두 기능이 서로를 좀 포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많이 흡사하고 좀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이제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여드려야 되니까 기준면을 몇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준면을 2개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점 하나를 그려주겠고요. 여기다가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을 하나 그려 주겠습니다. 다시 여기다가는 사각형을 그려 주겠고요. 여기다가는 다시 점을 하나 그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을 숨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단면이 연속된 단면들이 완성이 됐죠. 이것들이 다 이어진다면 어떤 형상이 나올까요? 아까 로프트의 개념은 단면과 단면의 연결로 진행되는 기능이라고 했죠. 로프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을 빼고 일단 이 사각형, 원, 사각형만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은 프로파일에 스케치2가 선택이 됐죠. 다음 프로파일은 원, 다음 프로파일은 사각형. 진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사각형으로 시작해서 사각형으로 끝나지만은 중간에 원이 있었죠. 여기를 단면도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아까 생성된 스케치 원과 동일한 단면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로프트였고요. 바운더리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바운더리로 사각형, 원, 사각형 동일합니다. 시작 사각형, 끝 사각형. 아까 원이 있던 단면 보시면은 동일한 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운더리고요. 그럼 로프트와 바운더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운더리를 한번 볼까요? 바운더리로 점, 사각형, 원, 사각형, 점 하면은 각 프로파일,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단면들에 대해서 다 제각각 구속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운더리입니다. 각 단면별로 이런 식으로 다 구속 조건을 줄 수 있는 게 바운더리입니다. 그리고 로프트를 보게 되시면은 로프트 점, 사각형, 원, 사각형, 점
완성이 안 되죠. 그리고 각 단면별로 옵션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시작과 끝에 구속 조건은 줄 수 있습니다. 시작의 구속을 없음, 끝의 구속을 없음으로 변경해 주면은 아까 바운더리랑 동일한 이런 형상이 완성이 되긴 하죠. 그러면은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눈치채셨죠? 이 사이사이에 있는 단면에 제각각 구속 조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로 로프트로 완성되는 곡면보다 바운더리로 완성되는 곡면이 좀 더 자연스럽고 규칙적이다. 이 정도로 차이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 상황에서는 바운더리는 이런 피처에서보다 곡면 바운더리 곡면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곡면이 중요한 모델링 작업들은 우선 곡면들로 처리를 하고 후에 뭐 작업 마지막 단계나 아니면 작업 중간 거의 끝에쯤에 솔리드로 변환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대부분이. 그게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 곡선이 있는데 안내 곡선은 아까 수입 제1 안내 곡선, 제2 안내 곡선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안내 곡선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안내 곡선 아까 수입은 1개 아니면 2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로프트나 바운더리는 안내 곡선의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 안내 곡선을 생성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측면에다가 이쪽에다가 생성을 하나 해볼게요. 선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으로 이쪽에 간통이다. 간통 이런 식으로 안내 곡선을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로 가보겠습니다. 바운더리로 이런 경우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선택이 잘 되네요. 이런 경우에 끝점에서 이 안내 곡선이 찍히는 경우가 있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내 곡선을 이렇게 주니까 전체 형상의 변화가 되죠. 곡선 영향이 전체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형상에 변화가 좋습니다. 안내 곡선을 빼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안내 곡선을 직선형 안내 곡선을 넣어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죠. 한 부분만이 아니라 뭐 옆에 측면으로 또 안내 곡선을 별도로 줄 수 있고 이쪽에도 줄 수 있고 뭐 이쪽에도 줄 수 있고 안내 곡선의 수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밑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더 그려서 위에는 한번 자유곡선으로 안내 곡선을 줘보겠습니다. 시작을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선택.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통. 아이고 간통 이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다시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시작 안내 곡선이 선택이 되죠. 두 개를 숨겨놓은 상태로 하겠습니다. 시작은 점, 사각형, 원, 사각형, 점. 그리고 안내 곡선은 다시 직선, 옆에는 원, 그 자유곡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 비대칭 형상의 이런 솔리드가 형성이 되죠. 이쪽은 직선이지만 윗면에서 보면은 이쪽은 자유곡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되고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은 직선, 안내곡선의 영향을 받아서 직선으로 형성된 이런 솔리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바운더리랑 로프트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수량의 제한은 없지만은 항상 주의하실 점이 각각의 이 프로파일과 안내곡선들은 개별 스케치로 작업이 되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안내곡선이 윗면에서 안내곡선을 이 자유곡선으로 만들었지만은 우측뿐만이 아니라 좌측에도 하나 더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이쪽에 그려놓고 그 스케치 안에서 이쪽도 한 개 그렸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스케치 안에 안내곡선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안내곡선이 하나의 스케치에 안내곡선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조할 수 없습니다. 안내곡선 하나는 뭐 하나당 뭐 프로파일 하나당 별개로 각각의 스케치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 끝단의 점도 마찬가지고요. 개별적인 스케치로 존재해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로프트 컷, 바운더리 컷 마찬가지입니다. 돌출 보스, 돌출 컷, 회전 보스, 회전 컷 배운 것처럼 마찬가지고요. 뭐 차이점이 있는 거는 스윕 컷, 아까 배운 솔리드 스윕 컷 그거만 추가되는 거 말고는 동일하게 생성과 컷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뭐 얘기 안 하는 옵션들이 많았지만은 앨범 피처도 있었고요. 일일이 한번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우선은 개념만 설명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강좌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상 제가 첫 강의서부터 항상 중요하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개념 위주의 강좌만을 올리다 보니까 그거 나름대로 많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아서 이번 강좌 이후부터는 기존 강좌의 스타일과 별개로 그냥 보고 같이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냥 제가 어떤 예제를 작업하는 영상들을 별도로 제작해서 기존 강의 스케줄과 별개로 번갈아 가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것도 보시면서 그냥 따라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항상 열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제 4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